6장 겨울. 임신 후 8주까지는 배아라고 하고 8주가 지나면 태아라고 한다. 태아가 되면 그때부터 엄마와 여러 면에서 주고받는 교류가 시작된다. 뱃속의 태아가 기분이 나빠지면 엄마도 덩달아 까닭없이 기분이 나빠지고, 태아가 명랑하면 엄마도 덩달아 신이 난다. 태아와 엄마는 별개이면서 동시에 한 몸이기 때문이다. 뱃속에 아기를 가진 엄마들은 오로지 건강하게 아기를 출산하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이다. 출산 후 몇 주가 지나면 자신의 몸속에서 생겨나서 어느덧 한 몸이 되어 나누었던 기억이 서서히 희미해지고, 이제는 분리된 채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대상으로서의 아기가 있을 뿐이다. 산모는 갑자기 우울해진다. 아마 아기도 그럴 것이다. 뭔가 상실한 것이 있긴 한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엄마의 입장에서 아기를 얻었지만 뱃속에서 함께하던 그 존재는 사라져버린 것이고, 아기의 입장에서는 엄마의 뱃속에 그 안온했던 세계는 상실되어 버렸다. 이것이 산후 우울증이라고 본다. 산모와 태아, 둘이면서 하나인 상태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이 기막힐 정도의 행복감이 사라져 버렸으니 우울한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산후 우울증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즉 둘이면서 하나였던 상태에서 행복해하던 그 감정을 엄마가 서서히 잊어버리면서 극복이 된다. 다시 말해 엄마는 눈앞의 아기를 보면서 이제 이 아기 또한 내 자식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의 분리된 개체임을 인식하는 과정, 즉 객관화 과정을 거치면서 치유가 된다. 정확히는 망각을 통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아기의 출산만이 아니라 그 어떤 생산에 있어서도 생산을 마치고 나면 일정 기간 마음이 허전해지고 슬퍼질 수 있다. 운명의 순환에 있어 출발점이 입춘으로부터 45년이 지나면 입동, 겨울의 초입에 도달한다. 농부는 양력 11월 초에 입동해 봄에서 여름, 가을에 걸쳐 경영해온 것의 수확을 마친다. 가을의 벌판은 텅 비어있고 수확한 곡식은 창고에 쌓여있거나 내다 팔아서 돈으로 바꾸었다. 내가 애써 가꾼 결과물은 저 창고에 가득 쌓여있건만, 즉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음이 분명하건만 왠지 허전함이 가슴속에 스며든다. 사람이 성공했다는 것은 생산을 잘 마친 결과 창고에 쌀을 많이 쌓아놓은 농부라 보면 된다. 사회적으로 이른바 성공한 사람들, 부와 명예를 두 손에 거머쥔 사람들은 세인의 부러움과 질시를 사기도 한다. 아,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난 저보다 더 크게 성공해야지 하면서 결의와 전의를 다진다. 하지만 그들은 생산을 마친 사람이 어떤 심정을 맞이하게 되는지 전혀 모른다. 이 세상은 묘하게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말이나 책으로 이야기란 참으로 어렵다. 성취해보지 못한 사람은 오로지 성취에만 신경을 쓰지 성취한 다음의 일은 모른다. 그 다음의 일은 막연히 좋을 것으로만 여겼지 허전해지리라 예상하지 못한다. 알을 밖으로 꺼낸 자는 속이 비어버린 자이고, 심하게 말하면 껍데기라 말할 수 있다. 품었을 적에는 그 품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 잘 탄생시키고자 애를 쓰지만 정작 낳고 나면 허전해지니 그것은 비어있기 때문이고 껍데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힘든 것, 그리고 고생이란 바로 잘 낳기 위해 애를 무진장 쓴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제 낳았으니 고생은 끝이 났다. 고생이 없어진 대신 이상하게 허전하다. 비어있기 때문이니 이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이란 고생하거나 허전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이게 삶의 진실이다. 허전함의 시기는 입동으로부터 15년이고 그 이후 입춘을 맞이하면서 또다시 새롭게 탄생하는 고통을 15년 겪게 된다. 그러다가 입하가 되면 다시 알을 품는다. 알을 품으면 끙끙대고 또다시 열심히 고생을 15년간 반복한다.
그러면 입추가 되어 비교적 순탄하게 15년을 지낸다. 이런 까닭에 삶이란 수고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누구나 그 수고스러운 삶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수고스러운 삶을 포함해서 모든 삶의 과정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사실은 행복의 길이라는 말이다. 파랑새는 수고스러운 삶을 떠나 찾아본들 그 어디에도 없다. 한 해를 이끌어가는 운기 절정에 이르는 때가 입추인 바, 그로부터 운기가 소멸되기 시작해 대설에 이르면 66.6%가 소멸되고 남은 것은 33.3%이다. 그렇기에 대설에 이르면 만물은 힘이 약해지고 공허해져 있다. 6월 초인 망종은 운기가 66.6%에 차올랐을 때이다. 대설이 되면 외형은 좋을지 몰라도 내적 운기는 이미 급격히 고갈되기 시작한 것이니 서서히 마무리 계획 또는 출구 전략을 가동하기 시작해야 한다. 살아가다 보면 진정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고 영원히 희망은 없을 거라는 비판에 빠져드는 때가 있다. 인생에 있어 동지점을 지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해는 빛이고 빛은 희망이다. 당신 인생 전체에 걸쳐 희망이 없어 보인다면 그게 바로 인생의 동지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묘한 사실이 하나 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이 들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던 희망이 서서히 살아날 것이며 막다른 길이다 싶은 그 길이 또 다른 길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 말이다. 12월 동지로부터 해는 다시 길어지기 시작했으나 땅은 동지로부터 한 달이 지난 대안에 이르러 가장 차갑다. 지구상의 에너지원은 궁극적으로 햇빛이다. 햇빛이 바로 천기인 것이다. 지기, 땅의 기운이란 햇빛을 받아 땅이 되어지면서 생겨난 지열을 말한다. 천기는 빛이고 지기는 열이다. 생명은 천기와 지기를 바탕으로 몸이 트고 싹이 튼다. 햇빛을 받아 되어지는 땅이야말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바탕인 것이다. 추골의 땅은 작년의 모든 것은 이미 끝이 난 상태, 그리고 이제 새해로서 새로운 생명활동을 준비하는 때이다. 휴지의 때인 것이다. 추골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고, 쉽게 말해 이런저런 막연한 상념에 젖어보는 것이 추월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천천히 구상해 보아도 좋고 지난 일들을 반추해 보아도 좋으며 아니면 전혀 엉뚱한 생각에 빠져 몽롱한 시간들로 채워도 좋을 것이다. 추월은 죽음과 삶의 경계 사이에 위치한 계절이다. 추월에 몽상과 상념을 통해 태동된 것들이 인식의 지평선 위로 올라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추월의 대안으로부터 양력 3월 춘분까지는 60일이다. 인생의 주기에서 그 시간은 10년이다. 행복은 주변의 것들과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새로운 연애에 빠져든 연인들은 마냥 행복해한다. 이유는 새로운 연인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 연인과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그로써 우리의 모든 공감 능력이 활짝 열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새로운 연애를 할 순 없다. 그러나 주변의 모든 것들과 늘 공감할 수 있다면 당신은 늘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돈이나 명예, 지위, 권력이 행복의 열쇠인 양 여기는 까닭에 세상은 온통 시끄럽다. 동기는 물론 행복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틀렸다. 원래 그 무엇과도 공감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이고 우리들인데 행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는 늘 불행하게 살아간다. 나는 행복해야 한다면서 다른 것과 공감하기보다는 나에게만 집착하는 바람에 나를 불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잠시 행복해야 할 나를 뒤에 놓고 우선 주변의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도 좋으니 그것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라.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생명체, 그리고 나아가 부는 바람이나 대지를 적시는 비,
유유히 흘러가는 강과 같은 무생물과도 우리는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비로소 행복의 열쇠를 손에 든 셈이다. 빛을 감지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다. 즉 시각이다. 사물을 밝게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명철하다 하듯이 시각은 이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열은 눈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통해서 느끼고 함수한다. 그렇기에 감성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이성과 감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보고 느끼면서 사는 것이 인간인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12월 20일경인 동지를 겨울의 한복판이라고 여기지 않고 가장 추운 1월 20일경인 대안을 겨울의 한복판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겨울을 두고 빛이 짧은 때라는 인식보다는 추운 때로 여기는 경향이 그것이다. 이는 보통 사람들이 이성보다는 감성에 더 의존해서 살고 있음을 말해준다. 눈으로 헤아리는 일은 피곤한 일이다. 주의를 집중해서 관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이성을 통해 사고하는 것을 힘들고 피곤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이 된다. 몸으로 느끼는 것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 쉽고 편하다. 온몸의 피부에 깔려있는 신경세포들이 알아서 알려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알아서 처리해주는 자율신경의 일이기에 편하고 쉬운 것이다. 촉이 좋다는 말은 촉각이 좋다는 말로 몸으로 느끼는 감각의 영역이다. 느낌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대해 조리 있게 정리해서 말하는 것은 어렵다. 뭐든 정리하려면 이성을 가동시켜야 한다. 말은 두서가 없어도 되지만 글쓰기는 조직화되어야 하기에 피곤한 것과 같다.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고 피곤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이성보다는 감성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기에 오늘날의 모든 매스마케팅은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을 쓴다. 얘기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과 남녀라고 한다. 음식의 일, 즉 먹고 사는 일은 이성에 속하고 남녀의 일, 즉 사랑은 감성에 속한다. 먹고 살려면 싫어도 머리를 써야 한다. 그렇기에 먹고 사는 일은 언제나 피곤하고 힘들다. 머리를 잘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성과 감성, 음식과 남녀, 삶이란 먹고 사는 것이고 사랑하고 미워하며 사는 것이다.